자, 삼각함수 개념,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얘는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특별하게 어려운 건 없고요. 그냥 공식을 일단 잘 외우셔야겠지. 그치? 자, 호의 길이가 있어. 호의 길이가 있는데 그 호의 길이가 어떻게 정리되어 있었냐면 반지름과 호의 길이의 b를 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우리는 L은 R세타이다 라는 건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아. 그죠?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나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넓이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볼 건데, 넓이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부채꼴의 넓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따라 당연히 비례하겠죠. 중심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각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당연히 피자의 넓이도 넓어질 것이다 라는 거잖아. 당연한 거잖아. 그죠? 여기까지는.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한다면 부채꼴의 넓이 S는 중심각에 비례할 거고 그 부채꼴의 넓이는 원넓이 파이 r 제곱이고 그 다음에 한 바퀴 빙글 돌리면 360도 맞네? 360도 여기까지 문제가 없을 거야. 그런데 이제 여기 360도를 쓱쓱쓱 지우고 우리 이제 뭐라고 쓸 수 있지? 그렇지. 2파이라고 쓸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럼 이걸 그대로 이용해서 봅시다. 안에 곱한 거랑 밖에 곱하면 밖에 곱한 거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되지? 2파이 r 이렇게 2파이 세타 s 되겠죠. 왜 이러냐? 곱하니까 파이 r 제곱 세타 이렇게 될 거야. 그럼 파이 지울 수 있잖아요. 그지? 따라서 우리가 s라는 건 넓이는 2분의 1 r 제곱 세타라고 표현이 가능하죠. 우리 이제 호도법을 아니까 360도가 아니라 2파이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건 L은 R 세타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호도법의 기본 개념이니까 얘는 어떻게 돼? 2분의 1 R L이라고 바꿀 수 있겠지. 왜냐면 여기 R 제곱 세타라는 녀석은 다시 정리하면 R 곱하기 R 세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녀석이 뭐로 바뀌지? L로 바뀌죠? 그래서 RL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어. 자, 그럼 중요한 게 뭐냐면 공식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부채꼴의 넓이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 부채꼴의 넓이. 부채꼴의 넓이는 무엇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지? 반지름과 무엇? 중심각. 또는 반지름과 호의 길이. 맞지? 여기까지 됐나요? 두 개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정보를. 반지름과 중심각, 반지름과 호의 길이. 이해되시겠어요? 여기까지? 반지름 길이랑 중심각만 알면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반지름과 호의 길이를 가지고도 중심각을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다 하나 더 추가를 해보자. 하나 더 추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반지름과 중심각을 가지고 우리가 뭘 구할 수 있지? 반지름과 중심각 가지고 우리 호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 거지. 그럼 반지름과 호의 길이 가지고 우리 뭘 구할 수 있죠? 중심각 구할 수 있죠. 따라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반지름, 그리고 중심각, 그리고 호의 길이. 호의 길이 이렇게 하자. 호의 길이. 여기 세 개 중에서 아무거나 몇 개만 알면 두 개를 알면 게임이 끝나는 거야. 두 개의 값만 주어지면 끝나는 거지. 내가 반지름이랑 왜 이래? 반지름이랑 중심각을 알아. 그러면 다 구할 수 있어. 호의 길이도 구할 수 있고 넓이도 구할 수 있고. 만약에 내가 중심각이랑 호의 길이를 알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반지름 길이도 구할 수 있고요. 당연히 부채꼴 넓이도 구할 수 있어요. 반지름과 호의 길이만 알아도 중심각 구하고 넓이 구할 수 있어요. 다 구할 수 있어. 세 개 중에서 두 개만 알면 끝나는 거야. 부채꼴은 두 개만 알면 끝나는 거야. 됐니?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자, 그러면 보자. 문제를 보세요. 그래서 문제가 전부 다 딱 두 개가 주어져 있어. 문제를 봐. 그냥 두 개가 주어져 있잖아. 다 두 개가 주어져 있어. 두 개만 주어지면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어. 그 얘기잖아요. 두 개만 주어지면 무조건 뭐든지 할 수 있어.
두 개가 주어지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여기 이렇게 두 개가 주어지면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게 기본 개념이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거는, 여기 특별하게 너 호도법이 아니잖아. 그러면 호도법으로 바꿔서 나타내 주시기만 하면 되겠죠. 한번 해보자. 자, R이 1입니다. 반지름 1인데 6분의 파이 배만큼 했대요. 그러니까 당연히 호의 길이는 둘이 곱하면 되니까 비례식이니까 곱하면은 6분의 파이가 될 거고요. 그러니까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넓이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지. 근데 2분의 1 RL을 해볼게요. 반지름이 1이니까 1 L 호의 길이는 6분의 파이니까 계산하면 12분의 파이가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호의 길이를 구하라 그러면 둘이 곱하면 되겠죠. 반지름이 3인데 3분의 파이배만큼 했으니까 호의 길이가, 그러니까 호의 길이는 파이가 될 거고요.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 3 곱하기 L 파이 해서 2분의 3파이 구하시면 됩니다. 자, 호의 길이는 그냥 곱하면 되겠죠. 반지름이 2인데 4분의 파이 배 했으니까 2분의 파이가 나오겠네요. 호의 길이 끝났고 부채꼴의 넓이 2분의 1 R 2 곱하기 L 2분의 파이 약분하니까 2분의 파이 되시겠습니다. 자, 요거는 어떻게 바꿔야 돼? 6분의 파이로 바꾸셔야겠지. 자, 호의 길이는 비례식 세우면 또는 그냥 배수하면 되죠. R 세타니까 곱하니까 3분의 파이고요.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 L 3분의 파이 계산하시면 3분의 파이. 자, 45도 얼마였지? 45도? 그렇지. 4분의 파이. 자, 120도 누구의 2배지? 60도의 2배구나. 그러면 3분의 2파이. 물론 180도로 나눠도 똑같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핵심 뭐라고? 암기하는 게 아니라, 암기는 물론 해야 되겠지만 암기하는 게 아니라 핵심은 부채꼴이라는 녀석은 두 개만 알면 돼. 누구 시작. 반지름 순서 상관없으니까 반지름, 중심각, 호의 길이 3개 중에서 2개만 알면 된다. 됐나요? 자, 추가 문제 좀 더 볼게요. 자, 이번에는 또 몇 개가 주어졌어요? 2개가 주어졌어. 2개만 주어지면 끝나. 무조건. 자, 이 반지름 길이가 얼마인지 몰라. 근데 반지름이 R인데 중심각이 얼마지? 3분의 2파이. 그럼 얘는 3분의 2파이 배 한 거야. 반지름에다가. 그지? 근데 그게 호의 길이가 파이가 된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럼 파이 지우니까 R은 2분의 3이 나오겠지. 그럼 이제 반지름 길이도 구했고요. 그럼 반지름 길이 알았으니까 넓이 구하시면 되겠네요. 자, 반지름 길이가 2분의 R, 2분의, 그럼 시작. 부채꼴의 넓이는 S는 2분의 1 R 반지름 2분의 3 곱하기 L 하니까 파이 곱하니까 얘는 4분의 3파이 되겠지. 자, 여기는 중심각이 호도법이 아니니까 45도 어떻게 되죠? 4분의 파이 반띵 180도 반띵하면 90도 반띵하면 45도. 자, 마찬가지 처음엔 계속 그림 그리면서 생각하자. 여기 반지름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중심각이 얼마? 4분의 파이배 4분의 파이배 한 녀석의 호의 길이가 얼마라고? 2야. 그러니까 반지름에다가 4분의 파이배 하면 2가 나왔다 이렇게 된 거죠. 따라서 반지름은 파이분의 8이 되겠네요. 계산하시면 파이분의 8 이렇게 나올 거야. 자, 넓이는 2분의 1 R 파이분의 8 곱하기 L 하면 되죠. 2 하시면 되겠네요. 2 약분되니까 결국 파이분의 8이 넓이가 됩니다. 됐죠? 별로 어렵지 않죠? 자, 이번에는 부채꼴의 넓이가 주어지고요. 자, 2개만 주어지면 무조건 정보는 끝난다 그랬습니다. 2개가 주어지는 겁니다. 2개가 주어지면 끝납니다. 자, 부채꼴의 넓이는 우리가 어떻게 설정할 수 있죠? S는 2분의 1 R, L도 되고 얘를 2분의 1 R 곱하기 R 세타니까 어떻게 되죠? 2분의 1 R 제곱 세타도 된다 그랬어. 계속 배워주시고요. 자, 안 되시는 분은 외우셔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걸 색칠해 보자.
누구를 알고 있지? 넓이를 알아. 그 다음에 누구를 알아요? 중심각을 아네요. 그럼 요렇게 되겠죠? 자, 그럼 요 끝에 거, 제일 끝에 거랑 제일 왼쪽, 오른쪽을 보시면 누구를 구할 수 있겠어요? 네, 당연히 R을 구할 수 있겠죠. R을 구하면 당연히 게임이 끝난 거지. 그지? 호의 길이도 구할 수 있는 거지. 두 개만 알면 무조건 끝나. 무조건은. 가자, 시작. 3분의 2파이는 2분의 1, 반지름은 얼마인지 모르겠고요. 중심각이 얼마다? 3분의 파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3 약분할 수 있지? 파이 약분할 수 있죠. 그럼 2는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R제곱. 따라서 R제곱은 4가 나오고요. 당연히 R은 플러스 마이너스 2지만 반지름은 양수니까 반지름은 2가 되겠죠. 자, 반지름이 2야. 이거 둘이 곱하면 뭐가 돼요? 호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지. 그럼 3분의 2파이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됐지? 자, 계속 얘기하죠. 두 개만 알면 끝난다. 두 개만 알면. 무조건 두 개만 알면 된다. 자, A이 파이고 넓이가 2분의 파이. 이때 뭘 할 거냐 그랬어. 자, 해보자. 넓이란 녀석은 어떻게 된다고? 2분의 1 RL 또는 2분의 1 R 제곱 세타야. 자, 알고 있는 거 색칠해보자. 알고 있는 게 누구냐 그러니까 넓이도 알고요. 호의 길이도 알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누구부터 먼저 구해야 돼? 반지름부터 먼저 구해야지. 첫 번째 식을 이용해서. 자, 시작. 2분의 파이는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몰라요. 호의 길이는 파이 지우고 2 지우니까 R은 1입니다. 그죠? 반지름이 1이군요. 자, 반지름 길이가 1이에요. 자, 호의 길이는 R 세타잖아, 그지? 근데 호의 길이가 지금 파이고요. 반지름은 1이니까 세타가 파이겠네요. 중심각은 파이다. 이렇게 구하면 되겠지? 자, 이번에 얘를 보자. 바로 한번 구해볼까요? S는 2분의 1 R L 이용할 게 L이니까. 자, 시작. 9파이 2분의 1 반지름 몰라요. 호의 길이는 3파이가 됩니다. 그럼 파이 일단 지우고요. 3으로 약분하니까 일단 3이 되겠네. 그럼 3은 2분의 1 R 될 거고 당연히 반지름은 6이 되겠죠. 반지름은 6이야. 자, 여기에 몇 배 하면 3파이가 되겠니? 그러면 세타는 당연히 얼마가 되겠어요? 2분의 파이 되겠지. 뭐. 그냥 봐도 보인다. 그치? 반지름은 몇 배 한 게 중심각이잖아. 반지름 몇 배 한 값이 호의 길이고. 됐죠? 이렇게 풀어가시면 될 겁니다. 마찬가지 개념 익히기 먼저 보시고 자,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예제 풀이 들어갈 겁니다. 자, 개념 익히기 풀어보셨죠? 됐지? 자, 예제 한번 풀어볼게요. 반지름의 길이가 4cm이고 반지름 길이가 4cm이고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겠다. 그지? 반지름 길이가 4cm. 자, 호의 길이가 2파인 그랬으니까 호의 길이 L은 2파이다 라고 설정하시면 돼요. 끝났어. 뭐? 두 개 알잖아. 부채꼴은 두 개만 알면 돼. 그치? 두 개를 설정하면 게임이 끝나. 그리고 중심각과 뭘 구하라 그랬으니까. 자, 일단 넓이를 갖고 한번 구해볼까요? S는 어떻게 되죠? 2분의 1 RL. 좀 시작. 2분의 1 반지름 4 곱하기 2파이. 답은 4파이 되시겠다. 그지? 별로 어렵지 않죠? 그다음 중심각을 구할 건데 반지름에 몇 배 한 거냐, 그죠? 배 한 거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4 곱하기 세타는 2파이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세타는 2분의 파이다. 라고 구하시면 되겠네요. 그지? 별로 어렵지 않다. 그지? 이런 문제 갖고 우리가 힘들어 할 필요 없고요. 자, 필수 예제 7번. 자, 이 문제가 이제 시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녀석이 됩니다. 자, 이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요거. 꼭 챙겨야 될 거는 요 녀석. 필수의 제7번 부채꼴의 넓이의 최대 최소라는 이 파트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최대 최소. 넓이의 최대 최소. 자, 다시 얘기하자. 부채꼴의 넓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 부채꼴에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몇 가지? 두 가지. 그러니까 두 가지를 설정부터 먼저 해야 돼. 이게 되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부채꼴의 두 가지를 설정할 건데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한번 보자.
둘레의 길이가 8인 부채꼴이야. 이게 조건이죠. 이 조건을 이용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될까요? 자, 둘레라는 것을 고민해보자. 둘레. 부채꼴은 둘레가 뭐랑 이렇게 할까요? 요렇게 된 거랑 요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렇게 생겼잖아. 그치? 그러니까 둘레라는 건 결국 이 길이, 요 길이, 요 길이를 다 닿을 거야. 이게 뭐야? 이게 뭐고? 이게 뭐지? 그렇지. 얘 반지름이잖아. 얘 반지름이고 얘 뭐야? 얘 호의 길이야. 부채꼴은 두 개만 알면 끝나잖아요. 몇 개 중에서 세 개. 세 개가 뭐였지? 부채꼴 반지름, 부채꼴의 호의 길이, 그리고 부채꼴의 총신각. 이 세 개인데 이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설정할 수 있죠. 그지? 그러면 얘는 제법 괜찮은 문제 아닐까? 여기 반지름, 그리고 호의 길이. 이렇게 두 개를 설정했어. 두 개를 모르는, 두 개만 알면 되는 거니까 두 개를 표현해보자는 거죠. 자, 그 다음. 어쨌든 부채꼴에서 조건에서 우리를 보면, 조건에서 뭐라 그랬냐면, 둘레가 8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2R 플러스 L은 얼마다? 8이다.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되시겠죠? 여기까지. 그리고 넓이의 최대값을 했어요. 넓이 식을 세워야겠지? 최대의 넓이. 최대 넓이. S는 2분의 1, 어떻게? R, L이야. 여기에서 L은 얼마로 바꿀 거냐면 8-2R로 바꿀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R, 그 다음에 8-2R 이렇게 바꿀 거야. 됐니? 여기까지? 그러니까 얘를 전개를 해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쇽 전개하니까 마이너스 R 제곱 쏙 전개하니까 플러스 4R. 이제 여기서 해석을 해야지. 겁나 중요한 해석. 자, 보자. 뭐가 나왔니? 부채꼴의 넓이는 반지름 R에 대한 몇 차식이지? 2차식이죠. 됐나요? 2차식. 되게 중요한 거다. 자, 다시 한번. 넓이가 이렇게 된 거잖아. 결과적으로 보면. 넓이는 이렇게 된 거야. 부채꼴의 넓이는 반지름에 대한 2차식이고 2차식은 아래로 블록하거나 위로 블록할 거고 아래로 블록하거나 위로 블록하니까 당연히 최소값이나 최대값을 알려줄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여기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최대, 한 번 더 최대니까 당연히 우리가 최대값을 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최대값을 구하려면은 일단 얘는 위로 블록이잖아. 이렇게 만들 거고, 자, 대칭 추계 방정식이 있어. 얘는 그냥 필수로 암기하라 그랬습니다. 얘는 정말 중요하니까 제발 좀 암기 좀 하세요. 시작. 어떻게 되지?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되냐? 마이너스 2a분의 b. 이때 a라는 녀석은 2차항 계수고요. b는 1차항 계수.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2차 함수에서 대칭 추계 방정식 2차 함수는 포개지잖아. 그지? 여기를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이 포개어지는데 그 포개어지는 값 축이 어느 축이냐면은 마이너스 2a분의 b야. 이때 a는 2차항 계수, b는 1차항 계수 되겠죠? 2차항 계수 2배분의 1차항 계수의 부호 바꾼 거로 외우시는 게 제일 좋겠다. 한 번 더. 2차항 계수 2배분의 1차항 계수 부호 바꾼 거. 자, 2차항 계수가 얼마야, 지금은? 네, 마이너스 1이다. 2배 하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1차항 계수는 얼마냐면 플러스 4니까 부호 바꾸면 마이너스 4고요. 계산하니까 R이 2가 나와요. R이 2일 때 무슨 값을 갖는 거야? 최대값을 갖고. R이 2일 때, R이 2일 때 얘가 2라고? 얘가 2라고. 근데 둘레가 얼마였어? 8이었잖아요. 전체 둘레가.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얼마가 돼야 돼요? 4가 돼야겠죠? 그래서 두 개 안 하잖아. 반지름, 호의 길이. 그럼 중심각이 얼마일까요? 당연히 2가 되겠죠.
2배 하면 되니까. 그래서 크기는 2다라고 구할 거야. 어렵죠? 선생님 이거 말고 다른 거 없나요? 다른 것도 있지. 다른 것도 있는데 다른 건 너무 너네가 좋아해. 얍삽해서. 근데 한번 적어볼게요. 자, 미리 얘기합시다. 적을게요. 부채꼴. 이건 암기해도 됩니다.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됐나요?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거 거의 그냥 정말 중요하니까 알아두십시오. 한다. 반지름의 2배. 반지름 2배랑 누구랑 같으려면 호의 길이랑 같아요. 봤니? 반지름 길이랑 호의 길이랑 같아. 자, 이게 정말 얍삽한 거야. 정말 얍삽한 거. 어떨 땐 안 풀릴 수 있어. 이거 가지고. 반지름 길이랑 호의 길이가 2배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자. 이번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둘레의 절반은 호의 길이. 됐네? 둘레의 절반은 호의 길이고 또 둘레의 절반은 뭐가 돼요? 반지름 2배. 이해되시겠습니까? 여기까지.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반지름이 2배랑 호의 길이는 같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솔직히. 자, 지금부터 설명. 잘 들으셔야 돼. 잘 이해 안 되는 사람은 이거 그냥 외우는 게 제일 빠르니까.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가 된다.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 넓이가 된다면 그때는 언제냐?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같을 때, 반지름의 2배와 호의 길이가 같다. 써볼까요? 이 R은 누구랑 같다고? L이랑 같다는 소리죠. 자, 근데 봐봐. 여기 둘레란 말이 나오잖아요. 이제. 정말 유명한 둘레의 길이. 둘레의 길이가 얼마라고? 8이야. 자,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둘레의 길이 우리 아까 둘레 어떻게 보였죠? 둘레 2R 플러스 L이 얼마라고? 8. 근데 얘들이 같잖아. 얘들이 같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잘라내. 얘들이 같으면 둘이 더해서 8이 나와야 되는데 얘 각각 얼마 돼? 하나는 4, 하나는 얘가 4. 그러니까 2R이 4니까 R은 얼마겠어요? 2고요. L은 4고요. 얘는 얼마? 이렇게 생긴 것이. 얘가 얼마? 얘가 2, 여기도 4, 여기는 2 이렇게 된 거야. 얘의 중심각이 2가 되시겠죠. 2 곱하기 2는 4니까. 중심각은 2다라고 구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얍삽한데 그래 알겠는데 이 문제가 항상 이렇게 다 해서 다 풀리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아. 되셨니? 둘레를 반띵해서 각각 보내주시면 됩니다. 됐니? 정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확인 체크 184번은 괜찮을 거고요. 자, 요거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 185번 문제. 마찬가지 문제 풀어보시고 오셔야 됩니다. 185번은. 자, 밑면이 뭐 어떻게 생기고 어쩌고저쩌고 해야 하네. 자, 여기 원이 하나 이렇게 있겠죠. 가상의 원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요렇게 뿔이 있을 겁니다. 자, 원뿔의 건널비 그렸는데요. 건널비 그리면 당연히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정계도부터 생각하셔야겠죠. 뜯어내야 되니까. 원뿔을 정계도를 펼치면 어떻게 되지? 네. 이런 식으로 생기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원이 하나 이렇게 등장하실 겁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원이 여기 밑면의 원이랑 같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모선의 길이가 사실 부채꼴의 반지름과 같아집니다. 됐죠? 정말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건 뭐지?
그래서 실제로 가장 중요한 파트는 여기죠.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원의 둘레랑 일치한다라는 생각입니다. 됐죠? 자, 반지름 길이가 1이라고 그랬으니까 반지름 길이가 1. 자, 가보자. 반지름 길이가 1이라고 그랬어. 여기서까지 길이가 1이라는 소리야, 그지? 여기서까지 길이가 1. 여기서까지 길이도 마찬가지 1이 되시겠네요. 자, 그럼 이 원둘레가 어떻게 될까요? 원둘레. 이거 다 사라졌네요. 자, 여기 빙 둘러치는 원둘레는 얼마가 될까? 당연히 2파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모선의 길이도, 이 호의 길이도 당연히 얼마가 되겠습니까? 2파이가 될 겁니다. 자, 모선의 길이가 얼마나 그랬냐면, 모선의 길이가 3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모선의 길이, 요 길이가 3이니까, 이걸 모선이라고 그래요. 뿔에서 특별히 모선이라고 그럽니다. 원뿔에서 요 길이가 3이 되는 거죠. 이제 이 원뿔의 건널비니까 일단 밑넓이는 구할 수 있을 거고요. 이 부채꼴의 넓이만 구하면 되는데 부채꼴의 넓이 너무 구하기 쉽잖아. 그치? 그죠? S는 2분의 1 RL 하시면 되지. 2분의 1 반지름 3이고요. 호의 길이가 2파이고요. 계산하니까 답은 3파이가 나고. 자, 요 넓이가 3파이고 그 다음에 여기 원넓이가 얼마냐면 원넓이를 구해보시면 원넓이는 파이가 나올 거야. 반지름이 1이니까. 둘이 더하라 했으니까 4파이가 답이 되시겠죠. 자, 확인 체크 186번은 야매로 풀어볼까? 너는 야매 너무 좋아하지? 야매 너무 좋아한다. 자, 둘레의 길이가 20이다. 어떻게 하라고요? 일단 반띵해요. 하나는 10, 하나는 10. 자, 요 녀석을 반띵 할까요? 자, 둘레라는 녀석은 2R 플러스 L인데 서로 같아야 되니까 얘가 각각이 10.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림 그리니까? 응? 그림 그리니까 어떻게 되지? 이렇게 되겠죠. 대충 그리자. 이렇게 될 거야. 여기가 길이가 얼마야? 이 전체 길이, 호의 길이가 얼마? 20이 되고, 10이고, 미안합니다. 10이 되고, 여기 반지름 5. 여기 반지름 5. 이렇게 되겠지. 됐어요? 끝났지, 뭐. 중심각. 이때 넓이를 구하래. 너무 쉽잖아. 너무나 쉬워. 이제 넓이는 2분의 1 R, L 하시면 되니까, 칙칙하니까 25가 나올 거고요. 됐나요? 자, 그 다음 그때 중심각의 크기는 몇 배 됐습니까? 2배 됐죠? 중심각 무조건 2배 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중심각은 무조건 2가 됩니다. 이거 외우시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중심각은 2다. 부채꼴의 둘레가 일정할 때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중심각의 크기는 2다. 야, 이런 걸 외워야 되나, 우리가? 한번 적어볼까? 둘레가 일정할 때 부채꼴이 넓이가 최대이면 중심각의 크기는 항상 2이다. 됐니? 이런 것도 외워야 되나? 좀 재미없긴 하다, 그죠? 이런 거 하기 좀 재미없는데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조금 문제를 자주 접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